저희 이 시간에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이 빠르면 다음 달 초에 투자 설명서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10시 반 정도에 전해졌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분봉을 보시면 정확하게 10시 반 이후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5% 이상 6%에 가까운 상승으로 83,800원. 실시간으로 보면 6.3%의 오름세군요.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자, 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이후로 급등하고 있는 이 주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가 매각된다는 걸 허진규 회장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혹시 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 이게 근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라는 게 티저 레터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M&A 쪽 하시는 분들은 티저 메모 랜덤이라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티저 메모 랜덤이 발송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협상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뭐 앞서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발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뭐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몇 개 기업과 일정 부분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개 기업들과 그러니까 M&A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가 나왔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은 거의 된다라고 좀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이제 M&A가 나오게 되면은 호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며칠 전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25일, 이때 당시에는 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대주주 지분 매각,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게 좀 악재가 되게 되면서 뭐 오버행 이슈가 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M&A가 구체화가 좀 되게 되면서 피인수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M&A를 진행을 하면서 섣불리 예측하기 좀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M&A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좀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조금 염두에 둬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매각된다. 어느 회사가 사갈까? 역시 그 다음 관심은 이걸 텐데.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과 또 사모펀드들, 칼라이그룹, KKR, 블랙스톤 이런, 그리고 MBK 파트너스도 포함이 돼 있군요.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가 말씀하셨던 티저 레터, 투자 설명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수 후보가 어디가 될지, 누가 일진 머티리얼스를 사게 될지 예상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예상 가능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어떤 기업이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뭐 확실한 건 가장 적극적인 데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롯데가 아니면은 사모펀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적극적인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전에 전쟁으로 들어갔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금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우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극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롯데케미칼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PI 첨단 소재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 좀 더 이제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인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미래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인수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 손익분기점도 예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현금 회수가 빨리 가능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롯데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롯데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2차 전지라든지 신사업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롯데와 사모펀드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매각설이 나오고 주가가 빠지다가 오늘 이렇게 매각이 확실시 될 것과 같이 보이는 단독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식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소식들이 흘러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텐데요. 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 일진 머티리얼스가 정말 알짜 기업이죠. 근데 일진 그룹에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뺀다면
사실 캐시카우를 하는 네. 그룹이 기업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알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 노스볼트 삽까지 거래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동박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한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보도를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만 볼 게 아니라 일진그룹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허진규 회장의 이제 자녀분들, 자식분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재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쪽으로 해서 일단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허진석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진 홀딩스 쪽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들인데 그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회사도 커지게 되고 캐시카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결국 대기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조금은 두려운 게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이런 추측으로 좀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비즈한국이라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산 총액 5조가 넘어가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세 가지 의무가 좀 생기는데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감시망이 들어간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이 부분은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알기도 힘든 부분들이고 없을까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보도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접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일진그룹 자체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자산 기준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만 일진 머티리얼즈만 얘기가 아니라 일진 홀딩스 쪽도 봐야 되거든요. 허정석 부회장이 일진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진 파트너스라는 기업은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는데 대신에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공시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공시를 하게 되면서 좋은 소식도 좋은 일도 공시를 해야 되겠지만 나쁜 일도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공시를 했을 때 조금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감 몰아주기 여기서도 좀 자유롭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일진홀딩스가 일진다이아라는 회사의 지분 5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2021년입니다. 별도 기준을 봤을 때 매출이 616억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룹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는 내부 매출이 416억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현재 67%인데 연 매출이 12% 아니면은 전체 매출의 200억이 넘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갈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시카우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공시의무라든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노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편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사실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동박생산업체고 시장 점유율이 무려 세계 4위인 그쵸. 아주 큰 엄청난 캐시카우를 지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처음 나왔던 4월 초에 일진그룹주들의 주가를 보면 일진홀딩스와 일진전기 등 주가가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본격적으로 매각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 한번 보실까요? 일진홀딩스가 그룹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7%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3.3%의 오름세, 그리고 매각 대상인 일진머티리얼즈는 5.8%의 오름세로 지금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진머티리얼즈를 파는 것을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요. 이건 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재료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그룹주들의 흐름을 매각 소식과 연관지어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어떤 부분에서 매각 예상을? 일진머티리얼스 네. 매각 이슈가 나오고 난 네네. 이후에 그룹주들의 주가 그렇죠, 황방에 주가. 대해서 네. 네. 지금은 좀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지분 매각은 이게 주식 그 사고 파는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초기에는 악재로 작용이 됐었다가 이제는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되게 되면서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 M&A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그 인수한 주체도 호재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것보다는 피의수 주체가 호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수의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호재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일진머티리얼즈가 이 매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룹 쪼개기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시장에서 예측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매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호재로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일진머티리얼스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같은 노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지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선대 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허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진머티리얼스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허지석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진파트너스나 일진홀딩스 쪽으로 이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싸움들은 예전에 아마 효성그룹이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 쪼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쟁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매각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가총액이 네. 거의 4조에 가까운 기업인데. 요거는 이미 좀 노출이 됐습니다. 예. 일단 53.53%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서 일단 2조 원 정도가 되고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한 3조 원 정도 일단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선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뭐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한다든지 뭐 큰 폭의 하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3조 원 정도 수준, 뭐 지분 보유 가치 플러스 일단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조 원 전후에서 뭐 저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동박시장, 그 세계 점유율 네. 4위에 세계에서 1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동박 업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 자체를 접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안에 매각이 전부 다 추진이 될 것 같다는 톤으로 네. 기사는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매각 이슈를 시장의 해석을 좀 이제 다르게 하는 것 같다, 호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진머티리얼스의 매각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은 대안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이 지금 그러니까 동박 사업을 현재 일진머티리얼즈만 하는 것은 아니고 SKC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M&A 과정에서 솔직히 접근하기 힘든 부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안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뭐 일진머티리얼즈 물론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있긴 6%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막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SKC.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뭐 접근하게 되면 늦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안이 SKC가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접근하신다라면은 SKC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트리스 매각 이슈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하지 않으신다는 의견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